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9월 29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요즘 여야 대선 후보들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갈수록 뜨겁습니다. 이 와중에 후보들 관련한 대형 의혹들이 터졌죠. 현재 유일하게 이 대선판에서 무소속 후보이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보는 요즘 대선 전국 어떤지, 그리고 새 정치인으로서 대선에 임하는 각오, 계획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선 출마 선언하신 지가 아직 한 달이 안 되셨죠? 네, 이달 초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한 22일째. 네, 한 20일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에 집중하신 겁니까? 그동안 의미 있는 행보를 했었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처럼 이렇게 세고하세 이런 거 하지 않고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의미 있는 행보, 예를 들면 기후 변화, 청년 창업, 또 민생과 관련된 재래시장. 그다음에 이제 통일 문제와 관련된 북한 이탈 주민들 만나는 거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행보를 쭉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의미 있는 행보를 하시는데 근데 좀 조용히 다니신다는 얘기가 들리죠. 네, 좀 이 보여주기식 새 과세를 좀 지양하고요. 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인데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방역 수칙 강조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보다 저는 좀 내용 있고 내실 있고 또 앞으로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모임 또 그런 간담회 이런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자들을 좀 싫어하셔서 그런 건 아니죠? 천만에요. 많이 오시면 좋죠. 예. 근데 이렇게 조용하게 움직이시는데도 불구하고 후원금 모집 그 첫날에 12억이나 모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식 접하시고 어떠셨습니까? 우선 어깨가 무거웠죠. 이렇게 거대 양당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앵커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유일한 무소속 후보인데 이렇게 많은 성원과 후원을 해주는 것을 보고 지금의 이 정치판이나 이 대선 전국에 대해서 정치 혐오를 넘어서 후보 혐오까지 가는 그런 판국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지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선 판세라든지 김동연 전 부총리의 그 각오 같은 건 좀 더 자세히 좀 이따 듣기로 하고요. 네네. 어젯밤에 미국 정부 주관으로 각 국가별 재무장관 출신 인사들과 화상회의 참여하셨죠? 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리입니까, 이게? 어제 밤 9시부터 12시까지 미국 정부 국제개발처에서 주관으로 전직 재무장관들 줌 미팅 제의가 와서 제가 수락을 했고요. 마침 또 사회를 전 멕시코 재무장관이 봤는데 저하고 같이 재무장관 하면서 아주 가깝게 했던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재무장관과 함께 재정 상황 또 지금의 코로나에 있어서의 재정의 역할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토론을 했고요. 오늘 밤에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2차 회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첫 화상회의에서는 각국 재무장관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 상황 어떻게 바라보는지 얘기한 게 좀 있습니까? 주제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다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각국의 재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고 또 예산 배분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되겠고 하는 얘기를 한 그런 자리였었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과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또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 지적하면서 아주 격이 없는 토론을 나눴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거기 좀 우리나라 재정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좀 말씀하신 것 조금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게 있나요? 그럼요. 지금 재정이 코로나 극복과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다. 다만 이제 그와 같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가 추경을 작년 4번, 금년 2번 이렇게 정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했지만 또 앞으로는 이것이 보편적 지원과 또는 선별적 지원 문제를 포함한 이런 문제에서 정말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재무장관들도 이 한국의 재정 운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는 뭐 예산실장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우리 경험을 좀 소개를 해주고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김동연 후보님 지원하는 싱크탱크도 출범했습니다. 보니까 이름이 경장포럼이네요. 네, 경장포럼인데요. 뭐 저를 지원하는 싱크탱크라기보다는 제가 뭐 이 정치를 하기 전부터 이 대한민국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쭉 준비했던 그런 포럼이고요. 앞으로도 좀 지속 가능하게 또 어떤 정치색을 분명히 띈다기보다는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 어떻게 가야 할지 또 이 우리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대한민국을 달고 있는 이슈, 큰 이슈들 관련해서 좀 의견 여쭙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네, 그렇죠. 이거 가지고 야권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그다음에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 이렇게 서로 이제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핵심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그 대장동 게이트 이름을 대한민국 기득권 게이트라고 이렇게 제 페이스북에 명명한 바 있습니다. 기득권 게이트요. 기득권 게이트다. 이 핵심은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 두 번째는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불로소득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안에 개입돼 있는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기득권입니다. 정치인, 전직 법조인, 또 전직 언론인, 또 일부 기업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자기들끼리 만든 그런 기득권 카르텔 안에서 그 이 폐쇄된 조직 안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주고받고 그 막대한 이득을 편취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와 같은 기득권 카르텔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이 저는 문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의 처리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이참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이 각 정치 세력 또 대선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토론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블랙홀처럼 지금 빨려들면서 서로에게 이 손가락질하고 또 서로를 비난하고 험집내고 하고 있거든요. 빨리 사실규명을 해서 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요. 그런 거 하면 또 한편으로 대선 후보들은 이제는 정책 경쟁을 하는 식으로 이 대선판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대선에 문재인 정부 출신 관료 이 세 분이지 않습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님 포함해서. 근데 이제 유일하게 지금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만 혼자 이제 무소속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밖에서 보시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두 후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현 전 원장 이분들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보입니까? 우선 저도 이제 뭐 거대 양당 두 쪽으로부터 다 권유를 정치 권유를 받았고요. 뭐 서울시장도 그렇고 이번 대선 레이스도 그렇고 저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 문제가 기존의 그 강관 양당 구조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디도 속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두 분은 뭐 당을 떠나서 우선 헌법기관과 또 이 수사기관에 장을 하셨던 분들이 임기도 마치기 전에 그만두고 나와서 이 대선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분은 그동안 평생 하셨던 일이 과거를 재단하는 일입니다. 이 지금의 대선판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미래를 보는 일 또 앞으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일에 꼭 맞는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두 분과 같은 선상에 같이 얘기되고 있는 걸 전혀 원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그동안 부총리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의 비전과 미래와 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다뤘고요. 또 부총리를 그만두고 2년 반 이상
기득권을 내려놓고 많은 국민 만나면서 예. 고민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과 좀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전직 관료로서 이렇게 예. 하는 건 전 썩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그 두 분이 어쨌든 그 야당을 택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 어떤 그 조직 그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 부분에서 네. 좀 조직력이 아쉽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쪽 다에서의 그 제의를 네. 거부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그런 쪽에 이제 응했더라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런 조직에 제가 힘을 얻으려고 했다면은 예. 또 이렇게 과거 이야기하고 남 흠집 내기하고 네거티브하는 그런 속에 아마 하나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것을 배격했기 때문에 이 길을 예. 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이 아닌 새로운 길을 택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 전혀 후회 없고 예. 또 누군가 해야 할 길을 제가 가고 있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말 그 쉽지 않은 길을 택하신 건데 어찌 보면요. 그러면 또 존재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김동연의 골든타임이 온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오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양당이 이제 경선 구도로 가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이 관심이 이제 양쪽 당의 경선 레이스에 이제 몰려 있지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 경선 레이스가 좀 정리가 되고 또 지금과 같은 과거 이야기나 서로 흠집내기가 아닌 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시기가 온다면은 반드시 이제 제 시간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예.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은 분명하게 제가 보일 것입니다. 어떤 비전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서로 간에 경쟁할지 예. 저는 뭐 가장 자신 있게 국민들 앞에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런 시기가 머지않아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경선이 끝난 시점이니까 이제 10월 초와 11월 초. 뭐 아마 11월 예. 이제 양쪽 다가 끝나는 정리가 되면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예. 본격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이제 대권 경쟁 본선 상황에 가게 되면 다시 또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를 향한 러브콜이 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양당으로부터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네. 저는 그 제기를 뚜벅뚜벅 할 것입니다. 예. 정치 공학이나 뭐 새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그동안 제가 받은 우리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어떻게 돌려주는 방법이 제대로 된 정치 또 뭐 정치 세력의 교체 그것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제기를 뚜벅뚜벅 가겠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혜택을 받으셨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김동연 전 부총리는 보통 우리가 흑수저 출신이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혜택을 그렇게 보셨다고 그럼요. 보시는 제가 겁니까? 비록 출발은 뭐 흑수저고 예.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에서 또 천막집에서 살았지만 네.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와 우리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 너무나 큰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네. 진정성 가지고 우리 사회에 돌려줄까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제 유일한 관심입니다. 예. 그걸 돌려주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러브콜은 또 저기서도 오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권 도전 선언할 것 같은데 네. 이분한테서도 오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안 대표님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죠. 예. 그렇지만 뭐 제 대답은 일관됩니다. 제 길을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예. 지금의 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가 넘치는 기회공화국으로 만들자고 하고 있거든요. 네, 기회공화국. 네, 그런 길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라면은 제가 같이 얘기도 해보고 하겠지만은 네. 적어도 정치공학이나 새 유불리로 이렇게 뭐 이합집산하고 합종 연행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즉 그러시다면 뚜벅뚜벅 가시겠다면 당연히 좀 일각 언론에서는 뭐 자꾸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이제 혹시 대선 직전에 민주당 쪽으로 그 후보 단일화 이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냐. 예. 전에는 뭐 국민의힘 그런 얘기 나오더니 또 민주당 얘기가 나오나요? 네. 말씀드린 같은 그 원칙과 네. 제 소신 하에서 예. 제 길을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예. 양당 말고 또 다른 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뭐 제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를테면 뭐
다른 야당들이 몇 개 있는데 네네. 그쪽에서는 뭐 혹시 아직까지 예, 뭐 그런 얘기가 뭐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고 있고요. 예. 그냥 이것이 그 정치공학이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 몰라도 이 정치권의 어떤 그 지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단단히 이제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부총리를 지내신 분으로서 자, 대표 공약 언제쯤 정리해서 내놓으실 겁니까? 10월 초부터는 내놓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출마 선언한 지 한 달쯤 되는 시점부터는 쭉 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누구보다 가장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긴 지금 내놓으셔도 뭐 워낙 지금 그 다른 의혹들 공방 속에 좀 묻히기 쉬우시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타이밍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리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실 건 없습니까? 저는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기득권의 뚝이 기회의 물을 다 가두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의 뚝을 허물어서 이 기회의 물이 넘쳐나서 대한민국을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통로는 일자리와 교육과 부동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대안을 내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권 후보들 같이 모여서 공통 공약 추진하자 이런 제안도 하셨었죠. 네네, 공통 공약 추진 시민 평의회를 제가 제안했고요. 이것은 그 동안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경제 공약이 한 7, 80%가 동일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긴 쪽은 비공짜 공약을 만들고 진 쪽은 자기들이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붙였거든요. 이래서 이제 계속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적어도 각 당이 같이 이 공약으로 내세운 거라면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부터 선거 끝나도 같이 하자고 하는 약속을 하자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통 공약의 선정이나 분석이나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민 평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랑 인터뷰 끝나시고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오늘 일정이요? 끝나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제가 사회적 벤처기업 방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행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그 한 10여 명 전직 재무장관과 함께 이 재정과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왜 김동연 부총리께서 대통령을 하셔야 되는지 뭐 이유나 각오 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치가 잘못되면은 우리 국민과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고 또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또 정치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의 세력과 정치판을 바꾸는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기회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기득권의 둑을 허물어서 그 물이 넘쳐나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 몸을 바쳐서 제 길 뚜벅뚜벅 하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였습니다.